저는 정영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얼마냐고요? 올해 62이고 경기도 외곽에서 여보, 작은 지금 뭐 하는 식품회사를 거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안 해요? 대기업에 비할 이게 다 바는 못 얼마냐고요? 되지만 저 혼자 건설 현장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30해 넘게 이어온 회사입니다. 영우식품이라고 컵죽이랑 반찬류 납품하면서 나름대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들끼리도 가족처럼 지내고요. 겉보기엔 평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젊은 날부터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췌장암으로 떠났고 외아들 하나 남았지요. 그 아들 수연이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아내 떠난 후론 정말 온 마음 다해 키웠습니다. 친구들 만나 놀러 가는 날도 없이 주말마다 학원 데려다 주고 도시락 싸주고 면접 볼 땐 손수 옷 다려줬어요. 수연이가 취업하고 나서는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제 눈엔 아직도 아이 같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 얘기 꺼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먹고 있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각 중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애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애였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반듯한 옷차림, 이름은 민지라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성실하고 저보다 1살 아래예요. 수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어쩐지 편치 않았습니다. 여자의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눈동자가 웃고 있지 않더군요. 마치 사진 찍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웃는 듯한 그런 인상이랄까. 괜한 예감일 수 있겠다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어쩐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민지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겉으론 참 공손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늘 수연이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또박또박, 표정도 단정한데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사진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예의가 묻어나 있었지만 행동에선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앞에선 살가운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시선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냥 제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건넨 와인 선물 옆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는데 가족이 되어가는 마음으로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깔끔한 문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들이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수연이 방 책상에 놓인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민지 알바 나간대요. 요즘 이직 준비 중이라 야간 편의점 알바한다네.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민지는 회사에서 꽤 잘 나간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간 알바라니 이직 때문인가 사정이 생긴 건가. 그런데 그보다 마음에 걸린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민지가 편의점을 어디서 하는지 묻자 수연이가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래요. 가끔 제가 데리러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된 감각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한테 크게 속은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전 재산을 날리고 그 사람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빚까지 내서 결국 노숙자 신세까지 될 뻔했지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만 믿지 말 것. 특히 사람의 말보단 행동을 볼 것. 수연이가 데리러 간다는 그 편의점, 제가 며칠 전 퇴근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지 매장도 깔끔하고
야간엔 사람도 드물더군요.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편의점에서 일해보자고요. 민지를 곁에서 지켜보고 저 예감이 정말 그냥 기우인지 확인해보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 바로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야간 알바 뽑으시나요? 처음엔 제 나이를 듣고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이력서에 적힌 경력들을 보더니 흥미를 보였습니다. 물론 회사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비원 근무 경험 있음, 체력 좋음, 책임감 강함 그렇게만 적었지요. 이름도 정영식 대신 박영배로 바꾸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수염도 기르고 일부러 허리도 약간 굽힌 듯 연기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말렸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전 그때 확신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추운 겨울밤 아버지이자 대표이자 가장의 얼굴을 벗고 조용히 편의점 야간 알바로 나섰습니다. 제 이름표엔 박영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제 눈앞엔 곧 민지가 야간 근무자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첫날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겨울이라 손님도 뜸했고 사장님은 초보시면 계산대만 봐주세요. 청소는 오전에 해요. 하고는 퇴근하더군요. 제 복장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모자 깊게 눌러 쓰고 안경까지 일부러 도수 없는 걸 써서 얼굴을 가렸지요. 첫날은 민지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야간 근무 교대를 위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순간 시선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연이 여자친구 민지였습니다. 화면에서나 사진에서만 보던 얼굴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민지는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곤 태블릿을 꺼내더니 계산대 옆에 쓱 걸터 앉았습니다. 초보세요? 묻는 말투가 무뚝뚝했습니다. 네, 며칠 됐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도 다르게 깔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1시간쯤은 서로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태블릿을 보거나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더군요. 눈을 끄덕이며 웃기도 하고 소리를 죽여가며 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쑥 이러더군요. 아저씨, 이거 좀 정리해 놓으세요. 라면 진열 다 흐트러졌어요. 말투는 반말, 표정은 짜증 섞인 무표정.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민지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지는 야간에 들어오면 저를 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교대할 땐 인사도 없이 쓱 들어오고 출근해서는 항상 계산대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았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몰릴 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손님들 앞에선 친절하게 웃으며 계산을 해주면서 제가 뭘 물어보면 그냥요. 됐어요. 저 알아서 해요. 하며 대답을 피하거나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니 손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한 번은 어떤 중년 손님이 라이터를 하나 집어들고 이거 몇 개인지 모르겠네. 하나만 사려고요. 하니 민지가 그 앞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것도 못 골라드려요? 어휴 답답해. 손님은 민망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갔고 저는 말없이 라이터 진열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민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놓고 무례해졌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줍지 않거나 청소를 제가 하지 않으면 일부러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제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상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민지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 셋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여기 진짜 일하는 거야? 와, 너 대박. 헐, 진짜 대기업 다니다가 여기서 알바한다고? 완전 캐릭터 세다. 민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거지, 뭐 나중에 썰 풀라고. 그러고는 저쪽 계산대에 있던 저를 흘낏 보더니 친구들에게 소곤소곤 말하더군요. 우리 매장에 약간 웃긴 아저씨 있어. 은근 오지랖에다가 계속 실수해서 내가 일일이 챙겨야 돼. 그 말에 여자애들이 킥킥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걸레를 놓을 뻔했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 없었는데 제 등을 보며 그렇게 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은 차마 제 자식 앞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연이의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마다 수연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민지는 정중한 얼굴로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민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오해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이 상황을 끝낼 수는 없다고. 민지의 본 모습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어쩌면 수연이한테 말해줘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저를 은근히 부려먹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기까지 하더군요. 특히 손님이 있을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한밤중 편의점 안에는 저와 민지 그리고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 한 명뿐이었는데 그 손님이 물건을 찾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징어채 어디 있나요? 제가 곧바로 안내하려고 다가가던 찰나 민지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하더군요. 아저씨, 거긴 제가 알아서 해요. 여기 손님들은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말투는 싸늘했고 고개는 손님 쪽으로 돌려졌지만 눈빛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손님은 눈치가 보였는지 아네. 그냥 찾을게요. 하고 물러섰고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민지에게서 듣고는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새벽 배송업체 기사가 물건을 내리고 가는데 박스가 하나 모자라자 민지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저씨, 저번에도 수량 실수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눈이 안 좋으신가요? 분명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민지는 그 말에 아무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점원도 없었기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물류센터 실수로 보이네요. 민지는 제가 정색을 하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도 자꾸 핑계가 는다더니. 그 말은 저를 향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수연이는 어떤 민지를 보고 사랑에 빠졌을까요? 적어도 제가 보는 민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를 은근히 조롱하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편의점으로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체격에 말투도 투박했고 민지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계산대 근처에 진을 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눈여겨보니 민지가 태연하게 음료수를 꺼내 그들에게 건네고 마치 익숙하다는 듯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번엔 새 박스예요. 내일 새벽에 트럭 오면 그때 받아가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 박스? 트럭? 설마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대화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아. 그냥 청소만 하시고 저분은 우리가 뭘 해도 몰라요. 그 말에 남자들은 웃으며 떠났고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무례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지라는 사람은 그저 교만한 게 아니라 이중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날의 CCTV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자정 이후엔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보니 그 남자들은 자주 들락날락했으며 민지는 항상 그들에게 음료, 담배, 간식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그리고는 일지에 적혀 있는 재고, 수량을 일부러 틀리게 입력하고 있더군요.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민지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고, 저는 그 증거를 눈앞에서 목격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제 회사 명함이었습니다. 영우식품 대표 정영식 이름이 또렷하게 찍힌 제 명함이었죠. 분명 며칠 전 제 사무실에서 없어졌던 그 명함. 그걸 왜 민지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고 그 명함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제 아들을 만난 것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것도 어쩌면 저를 시험하거나 감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단순한 의심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고 저는 혼란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가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길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이 조금씩 연결되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수연이가 민지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예약까지 맞춰놓았다고 말하더군요. 장소는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고급 감성이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알바가 끝난 후 가게 뒷마당에서 혼자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손에 든 담배였습니다. 그동안 사람 속에서 살아오며 참 별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제 아들 앞에서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누군가가 수연이 곁에 있는 걸 못 견디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다가도 민지가 그 남자들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던 모습과 제 회사 명함을 몰래 챙겨두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한 증거였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수연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저 혼자 오해한 것으로 몰릴 수도 있고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토요일 저녁, 저는 일부러 알바 복장을 벗지 않은 채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연이와 민지가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민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얌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전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민지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얼굴을 맞댄 사람이었건만 그녀는 제가 누군지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아무 의미 없는 늙은 알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정식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향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민지가 직접 준비했어요. 메뉴도 다 골랐고 와인도요. 민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인사 못 드렸죠. 저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말만 들으면 참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준비해온 사진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캡처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민지가 그 남자들과 물건을 넘기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 계산 없이 음료를 건네는 장면까지. 수연이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들여다봤고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정말 수연이 너와 함께 살 사람인가? 내가 본 그녀는 너한텐 한없이 착한 척하지만 나한텐 눈빛 한번 제대로 안 마주친 사람이더라. 민지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죠. 이게 뭔가요?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하지만 그 말 속엔 분명 당혹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지는 그를 따라 일어서려다 말고 제게 눈을 치켜 세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아버님, 설마 그 편의점 알바가 본인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였네. 민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러셨군요. 역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때부터 민지는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한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태도는 사라지고 마치 진짜 속내를 드러내듯 냉소적이고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나요? 제가 조금 틱틱거렸다고요? 편의점 알바한 건 저희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선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하고 수연이한텐 그런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르신은 그걸 못 참으셨나 보네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요? 제 동생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새벽마다 물건 나르는 단기 알바들이고요. 저 절대 물건 빼돌린 적 없습니다. CCTV 확인하셨죠? 그 음료수랑 담배는 제 월급에서 차감한 거예요. 그냥 동생이 힘들다 해서 제가 계산 안 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면 어쩌지?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들,
제 동생 친구들이에요. 계산 안 한 건 제 월급에서 차감했어요. 저희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알바했어요. 들을 때는 차갑고도 당당하게 느껴졌던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제 가슴을 저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철저하게 의심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랍 깊숙이 넣어둔 명함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몇 달 전 민지가 들렀던 제 사무실에서 분실됐던 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8장. 분명히 20장 있었던 것이 둘이 비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평소 들고 다니는 지갑 속에, 그리고 남은 하나. 그녀 가방 안에서 본 바로 그 명함. 과연 그건 도둑질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손에 들어간 명함을 버리지 못한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편의점 CCTV 전체 영상을 USB에 옮겼습니다. 민지가 음료나 담배를 건넨 모든 장면, 그리고 그녀가 수첩에 뭘 적는 장면, 알바들이 오가는 모습까지. 이어서 저는 편의점 사장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지 씨, 알바비에서 차감하고 준 물건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친구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에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계산은 다 제 돈에서 빼주세요. 라면서요. 사정 딱 해서 그냥 놔뒀죠. 그 순간 저는 정수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한 모든 게 진짜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지 씨가 작성한 재고일지 혹시 보관돼 있나요? 잠시 후 건네받은 노트에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 시, 어떤 제품을 몇 개 빼고 얼마를 차감해달라고까지 세세하게 메모되어 있었지요. 민지는 절대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며 조용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의심으로 일그러졌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말도 못한 채 편의점에서 그녀를 감시하고 또 혼자 낙인 찍고 그런 제가 과연 아비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하나만 남겨왔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여자 문제니까 저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과연 뭘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나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했지만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던 건 저였을지 모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연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어느 날 그녀의 흔적을 따라 작은 동네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선 딸이 거의 매일 같이 오셨어요. 조용히 와서 책도 읽어드리고 식사도 챙기고 가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았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앞엔 민지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그 장미꽃 가져올게요. 지난번에 좋아하셨던 색깔로. 그 글씨체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단정한 카드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여자친구로서, 한 사람으로서 민지를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민지랑 다시 얘기했어요. 솔직히 서로 많이 다퉜지만 그래도 아직 전 민지를 믿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때론 오해보다 더 어렵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절감했으니까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쓸어내리듯 비가 도시를 덮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민지가 어머니 병실에 가져다 주던 바로 그 장미꽃, 밝은 복숭아색 장미였습니다. 향이 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꼭 한번 뵙고 싶어 해요. 저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삼자 대면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그 편의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저였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민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함부로 말한 것, 무례하게 대했던 것 아무리 제가 몰라봤다지만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그 꽃다발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민지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어요. 쪽지도.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아들더군요. 민지 씨,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대신 감시했고 판단했고 멋대로 단정지었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 여자친구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너무 쉽게 상처를 줬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솔직히 너무 조급했어요. 수연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제 사정 숨기고 멋진 사람인 척 하다가 결국 아버님 앞에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더니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제 가방에서 보았던 명함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서 아버님 명함을 실수로 챙긴 뒤로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릴까? 근데 버리질 못했어요. 어쩐지 그 명함이 믿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언젠가 아버님께 진심을 보이고 나면 그때 돌려드리자 그렇게 혼자 약속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나 경계했던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말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조용히 자기 몫을 감내하며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동안 묵묵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제야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민지를 믿고 싶어요. 아니, 믿기로 했어요. 민지는 저보다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민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수연이의 눈빛에서 언젠가 제가 젊었을 때 병든 아내를 위해 택배를 들고 뛰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 그 결심, 그건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 수연은 다시 평범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조용히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서로에게 숨기지 마라. 삶은 자주 예상 밖으로 흐르니까. 수연은 제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민지는 오랜만에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그 말이 고맙게 들린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앞마당의 느티나무엔 초록잎이 무성했고 그늘 아래 벤치엔 직원들이 잠시씩 나와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나가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한결 여유롭게 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무실 서랍 속 명함 뭉치를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명함은 이제 제 서랍이 아닌 민지의 책상 서랍에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입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저를 도와 회사의 제품 패키징이나 홍보물 디자인을 봐주었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오직 수연이와 가족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연이와 민지는 내년 봄쯤 결혼할 예정입니다. 작고 조촐한 결혼식을 원하더군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민지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요양 중이신 강원도 산자락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식. 처음엔 저도 어리둥절했지만 이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보여주는 사랑보다 지켜가는 사랑이 더 오래 간다는 걸 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지가 점심시간에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아버님, 예전에 편의점에서 저한테 사이다 한 캔 건네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실수해서 캔 떨어뜨렸을 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나?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버님이라는 거. 아니, 처음엔 의심이었죠. 손동작이나 뒤에서 들리는 말투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확신한 건 며칠 뒤였어요. 야간 근무 마치고 돌아서는데 아버님이 몰래 저한테 물티슈 건네주셨을 때 그 손이 우리 수연이 손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사이다 캔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땐 못 드렸던 사이다예요. 이제야 제대로 건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참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손끝 하나 말투 하나로도 누군가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을 느끼기 위해선 나도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런 당연한 진리를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요즘도 가끔 편의점 앞을 지날 때면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름표에 박영배라고 적힌 제 모습. 민지가 투명인간처럼 대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제 오만과 의심, 후회.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믿음도 있는 거겠지요. 저녁 무렵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보며 가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후회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후회를 안고서도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이해 끝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여정이라는 걸요. 민지는 이따금 저를 보고 농담을 건넵니다. 아버님, 저 편의점 알바로 다시 갈까요? 그땐 저한테 정말 무서운 알바생이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땐 내가 겁이 더 많았지. 내 아들 곁에 누가 있는지가 두려웠던 거야. 근데 이젠 괜찮아. 너니까. 그렇게 말하며 저는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아봅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의 손입니다.